안녕하십니까. 카페이니어 대표 애니어킴입니다. 오늘은 애니어그램과 상담과의 관련성에 대한 사례와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상담을 하기 전에 진단을 먼저 합니다. 제가 개발한 진단지가 이제 PC상에서 진단도 할 수 있고 모바일로도 진단할 수 있어서 진단의 편의성을 좀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담 예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지하철로 온다든지 아니면 승용차로 온다든지 어쨌든 그 오는 시간에 간편하게 그렇게 진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거죠. 물론 지필 검사가 조금 더 정확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편의성 면에서는 모바일 진단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커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각각 진단을 한 다음에 저는 그 결과를 미리 받아보고 프로필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설명할 것인가를 이제 구상하는 시간을 갖겠죠. 그러다가 이제 내담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 진단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보통 진단을 하게 되면 결과가 이제 제일 점수가 높은 유형이 자기일 가능성이 가장 높지요. 그렇지만 종종 경험하는 것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진단지가 그러면 부정확한 건가? 제가 한국에 나와 있는 많은 진단지를 이제 초기부터 이제 봤는데요. 저는 제 마음에는 안 들었어요. 안 들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작업을 이제 제가 한 거죠. 처음에는 이제 다른 곳에서 나온 진단지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뭐 그분들은 굉장히 노력해서 잘 만드셨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제 방식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어려운 작업 끝에 이제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거를 몇 번 수정 보완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았죠. 꼼꼼하게 하느라고 했는데 역시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찾는데 쉽지가 않은 거죠. 진단 결과를 그대로 믿을 것인가? 그거는 아니에요. 어떤 진단지로 해도 그거는 아니에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게 완전하지가 않아요. 완전하지 않은 진단지란 말입니다. 진단지 자체가 완전하지 않고 기계적이지 않고 사람의 심리를 그렇게 뭐 간단하게 질문지 81가지 항목으로 해가지고 딱 결정되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참고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진술하는 사람의 또 문제가 있어요. 진술을 하는데 자기를 보는 거잖아요. 애니어그램은 자기의 자아를 보는 겁니다. 페르소나를 가지고 가면을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활을 하죠. 특히 뭐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날 때는 항상 그렇게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보는 것은 좀 어려운 과정이 있어요. 일단 자기가 자기를 정확하게 아나요? 모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애니어그램에는 자기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다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자기를 찾아서 떠나는 거지 자기를 찾은 게 아니거든요.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자기를 찾아보자라고 하는 출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조화의 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너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알지만 상대방이 나를 몰라요. 반대로 상대방은 나를 오히려 알아요. 근데 내가 나를 모르는 경우. 진단지에 나타난 결과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받고 해주면 나는 돈을 벌고 좋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진단지의 한계, 또 진단을 하는 본인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진단 결과를 100%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대략적인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대략적인 것을 아는 것은 모르니만 못합니다. 대충 알아가지고 되나요? 자기가 어떤 유형인지 확인하는 과정도 없이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살게 되면 그러면 다른 유형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유형을 자기가 맞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여러 가지 파생되는 행동이나 인생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것을 했다가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모바일 진단지를
그 결과를 보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가 알고 싶다고 진단하는 그 사람들의 진단을 제가 허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뭐 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걸 다 허락하면 난 돈은 벌겠죠. 그렇지만 그 틀린 결과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뭐 10%, 20% 정도 된다면 난 그거는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 막아놨습니다. 결과를 볼 수가 없어요. 결과를 가지고 전문가를 찾아가면 됩니다. 나한테 오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해보는 건데, 뭐 나 아니더라도 뭐 다른 사람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꼭 굳이 뭐 나한테 올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이해시키고 이해된 상태에서 진단을 아주 상담을 한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꼭 진단했으면 그 진단 결과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진단을 하는데 그것을 2차 진단, 3차 진단이라고 합니다. 2차 진단은 질의응답이에요. 당신이 2번이 가장 높게 나왔는데 과연 이것이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 것은 경험상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걸러지거든요. 진단 결과가 맞다, 아니다, 아닌 것 같다, 이상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추적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특히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뭐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좀 거품이 있어요. 그 거품을 좀 걸러내야 되고요. 연령별로 그 거품이 있는 그러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어떤 상태 이런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렇게 해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제가 쓰는 방법이 3차 진단이라고 하는데 엑스레이를 찍은 게 이제 진단, 모바일 진단. 그 다음에 MRI, CT 촬영이나 초음파 검사를 한 것이 이제 질의응답. 그래도 안 되면 제가 만든 카드를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같기도 하고 5번 같기도 하고 6번 같기도 하다 그러면 새 카드를 줘요. 그 새 카드를 읽어보고 난 다음에 본인이 결정하게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확인 절차를 거쳐서 그 사람의 유형을 이제 확정 짓습니다. 빠른 경우는 한 10분, 길게 가면 한 30분 정도 그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형이 확정이 되면 그 유형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려요. 그 유형의 장점, 단점, 그 다음에 관계에서의 어려움이라든지 유망한 직종 같은 거, 자기에게 맞는 직업, 그리고 향후 목표와 계획 같은 거를 물어보고 솔루션도 제공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민 상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진단만을 가지고 그것이 맞다.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잘못된 번호임에도 자기가 그 유형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 점쟁이한테 가면 안 돼요? 왜 이상한 예언자한테 가면 안 됩니까? 왜 궁합을 보는 것이 미신이에요? 뭐 궁합 신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뭐 그런 거 잘 안 믿으니까 내가 그걸로 철석같이 믿는 사람을 내가 고쳐줄 수도 없는 거고 그건 이제 알아서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다고 쳐요. 뭐 3년 안에 뭐 부자가 되고 5년이면 또 악재가 있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쳐요. 우리의 머리에서 지나간 것 같아요.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대박이 났다 그러면 그 점쟁이 말이 맞았네. 악재가 생겼다 그러면 그 점쟁이 말이 맞았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길로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애니어그램을 재미삼아 보는 것도 저는 반대입니다. 그냥 내 성격이 좀 알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도 이 지루한 과정을 거쳐 나갑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재미삼아 보는 거는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뭐 타로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진단 도구도 있는데 잘못하면 어쨌든 굉장히 위험해요. 본인의 인생에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전문가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조언을 듣거나 아니면 뭐 정말 나를 알고 싶거나 하면 거기에 도통한 고수를 만나서 상담을 해야죠. 커플이 이제 오면 주로 이제 커플의 문제는 누구하고 상담을 하냐면 주변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상담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얘기를 해요. 친구한테 상담하지 말라고.
친구한테 상담하는 거 아니죠. 그냥 수다 떠는 거죠. 그것도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몇 마디 나오게 되면 그런가? 그렇게 이제 끌려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수준이 나랑 똑같은 사람한테 무슨 그 조언을 얻겠다고 그래. 물론 참고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한 것을 들어주고 진지한 것에 대한 조언이 적합한 사람에게 해야 되죠. 그런 사람 누구 있어요? 전문가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중요한 문제인데 성격을 자꾸만 재미 삼아서 아니면 그냥 한번 해보는 것으로 호기심에서 물론 뭐 그렇게 재미 삼아서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자꾸 반복되게 되면 자기가 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입니다. 애니어그램을 해도 내가 몇 번 유형이라는 것을 알게 돼도 그 틀에 묶이지 않아요. 우리는 페르소나를 쓰기 때문에 가면을 쓰고 행동은 달리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유형이 몇 번이라고 해서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애니어그램 강의를 쭉 들어보면 나도 가끔 실수해서 절대라는 말을 하는데 절대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인간이 9가지 유형에 100% 매이는 거는 아니에요. 행동으로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자아는 그거는 안 변하죠. 그런데 그 자아를 알면 행동이나 태도나 어떤 다른 인간관계를 더 잘할 수가 있고 자기를 좀 더 발전시키고 성숙하게 하는데 굉장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생긴 대로 살 수가 있죠. 가면을 많이 쓴다는 것은 편리할 때도 있지만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자기를 잊어버려요.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은 자기를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애니어그램에서 이게 필요해요. 그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다른 그 유튜브 강의를 많이 좀 참고를 했어요. 훌륭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좀 절대적으로 단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이 진단에 대한 어떤 신뢰도 문제에 대해서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진단과 상담의 관계성 그리고 애니어그램을 올바로 알고 이해하자는 차원에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커플 애니어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 종종 이런 그 생각이 들면 단편으로 제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좋은 것일수록 아껴야 됩니다. 애니어그램은 정말 좋지만 이거 아껴야죠. 함부로 쓰거나 함부로 말할 게 아니에요. 저도 모를 때는 이제 막 얘기하고 떠돌아다니고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벌써 이게 거의 뭐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아닌 거는 또 아니고 부작용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좋은 툴을 인류의 보배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잘 갈고 닦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됐으면 참 좋겠다는 취지에서 오늘 영상 올렸습니다. 시청해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뭐 이런 거 하면은 제가 기분이 좀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고 꾸준히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